무엇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없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을 때 앞에 그 전제가 되는 무엇을 한번 떼버리고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자, 오늘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자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자, 이거 너무 흔한 말이죠. 누구나 그 말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고 계시는 분은 과연 얼마나 계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는 지금 이걸 하고 싶은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은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은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지금은 직장 때문에, 지금은 부모님 때문에, 지금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어, 다음에 하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그 다음이 올까요? 그 다음을 해야 되는 순간이 됐을 때는 이 모든 문제가 과연 다 해결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 끝내놓고 이거 하고, 이거 다 마무리되면 이거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그럼 그거는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노래 가사에도 있죠. 내일이라는 말 때문에 어떤 순간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 라는 더 영원스, 아주 되게 유명한 노래였죠. 팝송인데요. 그 가사처럼 내일이라는 말 때문에 어떤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한테 이제 숙제를 내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숙제를 다 하고 나면 이거 게임을 할 거야, 뭐 이렇게. 이거 매우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숙제를 다 마치면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숙제를 못하면 그 게임은 못하는 거죠. 가령 수업 시간 한 30분 수업을 하고, 자 10분 남은 시간에 자 이제 과제를 내주고 이 과제를 끝내놓으면 나머지 시간은 자유시간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시간 안에 과제를 마치고 자유시간을 즐깁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학급에는 자유시간을 즐기지 못하는 아이가 존재합니다. 그럼 자유시간을 즐기지 못하는 아이가 왜 존재하느냐? 숙제를 못했으니까, 과제를 못했으니까 자유시간을 즐기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네가 자유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 왜? 너한테 주어진 과제를 다 제 시간에 못했으니까 당연한 거지. 근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상황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아이를 키우는 일, 결혼을 하는 일, 직장을 갖는 일, 직업에서 성취하는 일,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사학위를 딴다, 아니면 대기업에 취직을 한다, 취직에 들어갔으니 이제 승진을 해서 어느 자리에 오른다, 전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에서 교장 교감이 된다, 또는 전직을 해서 장학사나 장학관이 된다. 그 다음에 내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족과 함께 뭘 하고 부모님께 뭘 해드린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실천을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후회가 남는 거죠. 그래, 그때 그렇게 할걸, 그때 그렇게 할걸. 근데 그때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의 시간은 거꾸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전진만 있습니다. 앞으로만 나갈 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행복이냐, 아니면 직장에서의 성취냐,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의 삶의 계획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 돼야 되는 것은 저는 가족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고 우리 가족이 불행하게 느껴진다면, 가족의 구성원들이 슬프다고 느껴지는 가정에서는 아무리 승진을 하고, 아무리 박사학위보다 더한 학위를 따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그래도 뭔가 비어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없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을 때 앞에 그 전제가 되는 무엇을 한번 떼버리고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무모해 보이죠.
야 이게 되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렇게 가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선입관은 과연 누가 만들어놨을까요? 그래서 요즘 가끔 보는 책들이나 또 예전에 이제 쓰여졌던 책이나 뭐 이런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갑자기 생활을 정리하고 온 가족이 유럽 여행을 간다든지 뭐 1년 넘게 뭐 해외여행을 한다든지 또는 요즘 뭐 제주도 한 달 살기와 같이 훌쩍 떠나가지고 삶을 한번 살아본다든지 그런 식의 흐름이 생긴 이유는 자기 성찰 또는 사회의 어떤 굴레를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유보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그 밑바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흔히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하죠. 관습이나 선입견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이래야 돼, 엄마는 이래야 돼, 아빠는 이래야 돼, 어른이라면 이래야 되지, 애들이라면 이래야 되지. 그러면 그때 그런 선입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런 선입관이 너무나도 거추장스러운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선입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선입관이 우선이 돼서 우리가 정말로 원해서 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의 삶을 유보시키는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무엇을 떼고 한번 그냥 해보는 거죠. 되든 안 되든. 이런 것들, 이런 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한 지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많은 영상들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뭐지? 그랬는데 이제는 저의 소소한 취미생활도 되고 또 저의 역사로 남는 것을 보면서 또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단 충분한 양이 모여져야 질이 담보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것은 저도 100%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요즘 제가 관심이 있는 글쓰기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쓰고 많이 쓰고 그러다 보면 질은 따라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과감하게 깨버리면서 일단은 시작하고 일단은 되든 안 되든 부딪혀보고 이렇게 해보는 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인생에서 잦아지고 거기서 오는 성공도 있겠지만 실패도 분명히 더 많을 것입니다. 좌절하고 안 되고 괜히 했어 라는 후회가 남죠. 하지만 그런 후회가 남고 그런 괜히 했어 라는 말이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잔잔한 물처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그냥 조용히 왔다 가는 것, 여러분 그게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눈에 띄게 큰 업적을 이루신 분도 계시고 눈에 띄게 큰 실패를 한 분도 계시지만 그 모든 것들은 본인의 선택이고 한 사람이 개인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실패와 성공의 의미는 그렇게 판단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봤을 때 충분히 살아갈 만한 인생을 살았고 남들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내 자신과 우리 가족, 내가 또는 내가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그 삶은 충분히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한테 박수 갈채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의 눈치 많이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박수를 받아야 되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어떻게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